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막힌다면,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가 온다면, 119가 오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0초 생존법을 모른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봤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8명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셨거든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30년간 근무한 이정호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해왔고, 그 과정에서 터득한 생명을 구하는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인천에 사는 69세 김현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현수님은 새벽 5시 혼자 집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 왔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숨이 막혔죠. 부인은 친정에 가 있었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119에 신고해도 도착까지 최소 8분. 하지만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내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바로 그 순간 김현수님은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들려드렸던 10초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10초 만에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숨도 쉬워졌습니다. 그 틈에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는데도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 10초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김현수님이 퇴원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방법이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우리 몸에는 심장을 다시 깨우는 3개의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정확한 순서로 자극하면 멈춰가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무서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이 중 7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아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심장마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참혹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멈춘 후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집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90%를 넘어요. 경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응급처치비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 2천만 원,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150만 원씩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후유증입니다. 뇌사나 식물인간이 되면 평생 가족들의 짐이 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72세 박성민 님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산책 중에 혼자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12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은 되찾았지만 내사 판정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8개월간 중환자실에서 기적을 기다렸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죠. 박성민님의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 응급처치법을 알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적절한 자가 응급처치를 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딸이 오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심장마비의 50%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도 스트레스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면 언제든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3가지 10초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실제 성공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심장 리셋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기침을 하면 가슴 안 압력 변화로 인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67세 이순자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님은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에 바위가 올라앉은 듯한 통증이 왔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이순자님은 제가 건강 강의에서 알려드린 심장 리셋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침을 했더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침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자님은 이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 병원까지 갈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왜 기침이 심장마비에 효과가 있을까요?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 압력이 높아져서 심장을 압박하게 돼요. 이때 생기는 기계적 자극이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자극해서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이 기침법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40%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의 9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써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캑 하는 소리가 크게 나도록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걸 2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1분간은 계속하세요.
보통 1분 정도 지속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은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심장마비 초기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침할 힘도 없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심장 제시동 타격법입니다. 주먹으로 가슴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두드리면 심장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74세 정기철님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정기철님이 기억해낸 것이 제가 알려드린 심장 제시동 타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렸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힘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았다고 해요. 정기철님은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 가슴 두드리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리셋되면서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같은 원리예요.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격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독일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이 타격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25%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해요.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가슴뼈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곳이 목표 지점이에요.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 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강하게 두드리세요. 망치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치는 거예요. 한 번 두드릴 때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하세요. 이걸 1초에 한 번씩 5에서 6번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5에서 6번 두드리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기침법과 번갈아 가면서 시도해 보세요. 가슴 두드리기 5번, 기침 5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에게 알려드린 결과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미리 연습해 두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생명혈자리 자극법입니다. 손목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73세 한명숙님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한명숙님은 제가 미리 알려드린 생명혈자리 자극법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목을 누르는 방법이 생각나서 바로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손목을 누르니까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숨도 쉬어지고 정신도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명숙님은 이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후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 손목을 누르는 것이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문혈은 심장과 직접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예요.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연구에서는 신문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손목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손목 접히는 부분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들어간 곳에 움푹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신문혈입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눌러야 해요.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초간 강하게 누른 다음 3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가슴 답답함, 부정맥, 고혈압 등에도 도움이 돼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10초 생명구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눕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침법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하세요. 네 번째, 가슴 두드리기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해요.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두드리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다른 장기를 다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응급처치법과 함께 심장마비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러움, 왼쪽 팔 저림, 턱 통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 응급약물을 상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응급약을 집에 비치해 두시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네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부탁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법은 마지막 보루일 뿐,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 리셋 기침법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 전기 자극을 주세요. 두 번째, 심장 재시동 타격법으로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세 번째, 생명 혈자리 자극법으로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하세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6세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두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을 때 할머니가 즉시 이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넘어가셨거든요. 선생님, 평소에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익혀두세요. 특히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안전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할 때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두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신문열 위치는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해보시고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침법도 평상시에 연습해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응급처치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심장질환에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심장마비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심장 리셋 키친법, 심장 제시동 타격법, 생명 혈자리 자극법.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 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80세가 넘으신 김영호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75세에 처음 심장마비를 겪으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연습하시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산책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손자들과 놀아주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셔서 불안해하지 않으시거든요. 선생님,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영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더 이상 심장마비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과 여유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 누가 119에 신고할지, 누가 응급처치를 할지, 응급약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또한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고 집 안 잘 보이는 곳에 응급 상황 대처법을 적어서 붙여두세요. 당황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이웃 어르신들이나 친척분들에게 이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심장 리셋 키친법, 심장 제시동 타격법, 생명 혈자리 자극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익혀보고 싶은 방법과 여러분의 심장 건강 관리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